현재 미국의 주요 매체 등에서 중국의 상황을 다루며 한국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를 이용해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아시아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오히려 중국이 급격하게 무너진다면 이것으로 한국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엎는 것으로 중국은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른 국가이기도 하고 여전히 미국의 수많은 주요 기업들은 중국에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기업이 얼마나 중국 친화적인지를 안다면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최근 수년간 상황을 본다면 중국을 한국이 대체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고 있으며 왜 중국은 충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지난 3년간 중국 주식 지수와 주변 국가의 상관관계가 줄어들었다 분석합니다. 본래 아시아권은 중국 지수가 급락하면 동시에 무너졌으나 그러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비이구이한 헝다 등 부동산 회사가 휘청일 때도 주변 아시아 국가는 거의 그대로였거나 오히려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을 대신할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며 골드만삭스는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수차례 미중 간 패권 싸움을 그 원인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국으로 고금리와 강달러를 통해 중국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는 채권을 1조 달러를 추가 발행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무리수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 등 기존 동맹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맥락입니다. 미국은 당장 반도체 과학법과 IRA 등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미국 외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바이든이 한국에 돈을 퍼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한국에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이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채권 발행 이후 1조 달러나 되는 자금 중에 상당한 부분을 미국 동맹이 흡수하는데 이러한 미국의 자금을 흡수하는 국가들은 자연히 상승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중국은 이 미국 자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합작을 시도할 정도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중국에서 다시 재투자가 되고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데 이런 게 차단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미래 첨단 산업이 근본적으로 막히니 비상이 걸린 게 당연한 맥락입니다. 그 중에 한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획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IRA 등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펼쳐졌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이 보조금과 혜택은 지속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기축통화의 달러를 계속 획득하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미 국채 발행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미국의 첨단 사업에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중국은 속이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거나 패권에서 아예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폐쇄를 하며 한국과 주변국의 고리마저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현 상황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수출 등이 급감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 역으로 미국의 달러는 앞으로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는 현재 방중을 앞둔 미 상무부 장관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나오는데요. 주미 중국 대사관은 셰 대사가 중미 관계의 경제 무역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도로 중시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친강 주미 대사를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 탓이라 호통쳤지만 지금은 그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매달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겸손히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현재 주미 중국 대사인 셰펑은 중국과 미국은 한 행성에서 한 하늘을 누리고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하며 미국이 중국과 마주본 채 협력 리스트는 늘리고 부정적인 리스트는 줄이며 중미 관계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과 무역에서 첨단 부분을 제외하고 다소 풀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러먼도 장관의 방중에 앞서 27개 중국 기업을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호의 상생의 원칙에 따른 소통으로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모습으로 맞았습니다. 뭐 하나라도 미국에 얻어내려는 게 역력한데요. 중국이 돈맥 경화가 걸린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이 걸린 모습입니다. 이런 실마리를 통해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첨단 제품의 제재를 풀어주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이런 중국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IRA 등으로 주요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역전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이 $1,500 이상을 쏟아부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LG와 SK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꾸려서 중국산이 배제된 배터리 공급 체계가 완성될 걸로 봤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에서 한국 회사의 배터리 비율은 3년 이내에 무려 6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12%의 5배 정도가 되는 점유율 성장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재련을 비롯해 원자재 가공 등이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그것은 하지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용이나 환경 문제로 안 한 것뿐이라며 미국이 IRA를 버려놓자마자 대체 배터리와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없어도 대체 가능한 기술이며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최근 LG화학은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약 4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LG는 미국에서 현재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5년 내로 20조가량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중국이 해오던 일들을 대체하면서 다방면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미국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결국 자체 배터리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한국도 결국에는 미국산 자체 배터리에 밀려나가는 수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냥 한국산을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 비율을 늘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터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LG와 삼성 등의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도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만 개발 비용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속도와 효율을 감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결국 한국이 7년 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잠식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기자동차 공급망에 거시적 시사 보고서를 냈으며 여기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매년 33% 배터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혜택은 다름 아닌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고 해석한 것이죠. 특히 미래 산업의 주요 부품인 한국산 제품들로 많은 비율을 채워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4 반도체 업계가 모두 한국에 결집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일본 1위 장비업체도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한국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R&D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도쿄 일렉트론이 1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도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아랑곳 않고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250조 원 투자, SK 하이닉스까지 포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전세계 4강 기업은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의 거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의거해서 중국의 반도체 신장비 입고를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삼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반면으로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60%의 소비를 감당하는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손해가 극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에 현재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완제품을 팔지만 ASML은 노광 장비 등 설비 자체를 팔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설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나름의 반사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는 막히는 게 좋은 것이죠. 세계적인 아시안 매체 홍콩의 S&P는 금주에 중국이 충격을 받을 만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2020년경 전세계 상위 10위권 무기 생산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군데 이름을 올렸으며 무기 자립도는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국 공급을 바탕으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도 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 러,
프랑스만 무기 자립을 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지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쟁력 있는 무기는 1대1로 정책과 함께 세계 시장을 아우를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중동을 중심으로 가성비 중국 방산의 수입이 수백 %가량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된 현 시점에 상상도 안 하던 한국이 중국 순위를 끌어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홍콩 S&P는 올해 한국은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걸로 예상한다 하면서 이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 원인은 한국이 애초에 언제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능력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최근 2년 전만 해도 무기 수출에서 10위권 바뀌었지만 인프라 자체가 달랐다는 것으로 S&P는 한국은 자주포에서 최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며 이 가운데 미국 대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올해 대박 수출을 터뜨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본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몇천억 원짜리 수출 몇 번으로는 그 순위를 뒤집기가 어려운데 결정적으로 올해 폴란드에서 25조 원가량 MOU 뒤 곧바로 본계약에 들어간 게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탈중국의 흐름과 맞물려 이득을 보고 있으며 결국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르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